조목조목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네, 우리 뭐 충분한 답변을 좀 더 잘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좀 리얼로 그냥 바로 뽑아서 그냥 질문들에 하려고 좀 그렇게 또 뭐 제작 의도도 우리 박 감독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생리를 좀 알게 된 그런 게 이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5회차 연애 첫 번째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30대 강동원. 굉장히 인물에 자신 있는 형제인가 봅니다. 강동원님의 질문입니다. 이성에게 관심이나 마음이 생겼을 때 외모나 외적인 것의 기준이 되면 신앙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굉장히 외모에 자신감이 넘치는 형제 또는 자매는 아니겠죠. 하여튼 뭐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거 그것이 무조건 세속적이고 신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각 개인마다 사실 다르고요. 외모를 통해서 또 느껴지는 따뜻함이라든지 또 좋은 그런 호감 가는 느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말하는 외모지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딱 모델 같은 그런 모습이라든지 내면적인 모습을 고려한 형태의 어떤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를 들어서 몸매를 본다든지 얼굴이 어떻다든지 그런 차원에서의 외모를 논하는 것은 좀 굉장히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꼭 어떤 이목구비가 어떻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풍겨지는 외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런한 사람은 또 부지런한 대로 또 외적인 체형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내면적 측면을 고려한 형태의 외모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눈을 좀 잘 기를 필요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외모와 신앙 또는 내적인 요소를 아예 분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좀 오히려 좀 비성경적인 게 아닌가. 인간 자체가 성경은 전인적 존재로 창조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외적인 어떤 모습, 외모의 모습과 더불어서 또 느껴지는 그 중심을 바라보는 눈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또 오해하는 게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 중심을 본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랑하고 첫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꿰뚫지는 않지만 그런 전체적인 느낌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또 길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외모, 자기가 좋아하는 외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오로지 외모만 이것은 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라짱 30대고요. 연애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라짱님의 질문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어 하면서 기도도 하는데 소개팅은 안 하는 친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본인 연애보다는 친구의 연애를 걱정해주는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실은 요즘에 결혼 정년기가 굉장히 늦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연애도 하고 싶어 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을 너무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소개팅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만남의 기회가 없는 지체들을 보면 좀 아쉽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일단 좀 후회할 때까지 내비둬도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만남을 주선하고 싶다면 저는 이제 좋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소그룹 안에서나 또 이렇게 기회들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만남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좀 돕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적극적인 소개팅
대해서 좀 뭐 친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너무 자연스러운 만남만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홍기를 좀 놓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자연스러운 만남만이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개팅도 좀 해보시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좀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개팅을 해봐야 또 자기 객관화도 돼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랑 좀 맞겠구나. 그러니까 한 번도 연애 안 하면서 그냥 막연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거의 예수님 수준을 또 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서로가 서로에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만남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소개팅 나쁜 거 아니고요. 또 뭐 너무 결혼에 막 안달났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제한적이고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고 싶어도 뭐 직장 내에서도 안 보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미 너무 가족이 되어버려서 이성적인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좀 만남의 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소개팅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받아들이게끔 잘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너무 뭐 무겁게 다가갈 필요 없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좀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 둔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대 후반쯤부터 소개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30대 중후반 돼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 마땅치 않은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왕 한다면 20대 한 28, 9 이상에서는 좀 소개팅을 해보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네, 30대고요. 오늘도 팽수. 오늘도 팽수님의 질문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한다는 게 참 말처럼 쉽지 않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소개로 만나는 경우는 더욱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연애를 시작하기 전 두 사람이 꼭 이야기 나눠봐야 할 필수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리고 근데 대부분 뭐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 질문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제일 좋은 거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본래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사실은 소개팅으로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형제나 자매들 같은 경우가 좀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개팅하면 아무래도 자기를 꾸며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서로를 충분히 뭐 알 수가 있을까 하는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 괜찮구나 이런 마음에서 좀 시작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아마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고 자연스러운 만남 가운데서 그 사람을 좀 파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되 연애했기 때문에 무조건 꼭 결혼해야 된다는 아니다. 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연애를 시작하는 거 되게 은혜고 고마운 일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충분히 보니까요. 그리고 또 약간의 썸을 타다가 파악하고 싶은 질문들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가지로 좀 생각하는데 가치관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격은 반대라도 가치관, 이게 바라보는 것이 같다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내가 저랑 그 MBTI 검사해 보면 성격이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ENTP고 저희 아이는 ISFJ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성격이 반대인 게 오히려 상호 보완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격보다는 가치관을 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실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굉장히 이 연애를 또 아니면 연애를 시작하기 좀 전에는 잘 보이기 위해서 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이상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또 너무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또 가족들에 대해서 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진 않은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일에 대한 관점이에요. 사실은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 이제 일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여성이 남성을 바라볼 때 무책임한 아빠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받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상담해 보면 자매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대부분 무책임한 모습들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건강한 어떤 노동관, 건강한 어떤 일에 대한 관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지고 또 그 일을 또 기뻐할 수 있고, 자기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갖고 있고 방향성이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이죠. 신앙관에서 안 믿는 형제를 어떻게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자매를 어떻게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과도한 반감을 갖고 있거나 또 그런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다면, 저는 좀 오히려 그 사람이 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히려 연애 때문에 내가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구도가 되면 오히려 좀 잘 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오랫동안 결혼하고 한 1-20년 정도 고생하다가 굉장히 은혜롭게 되는 가정들도 보긴 했는데, 그 정도를 내가 감수할 마음이 있다 한다면, 제가 볼 땐 신앙적으로도 뭐 이 교회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어도 연애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감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열려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의미 있고 또 가치관에 대해서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측면을 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그 형제 또는 자매를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랑하는 게 뭘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남녀 차별적인 요소들도 참 많고, 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좀 잘못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책임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매든 형제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는지, 아까 가족을 포함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저는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서로 얘기하면서 좀 가치관이 좀 드러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 꼭 집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돈이 많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 일에 대한 건강한 관점이 있다면 충분히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굉장히 이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동기가 되어 있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상호 성숙이고, 또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안다면 정말 더 좋은 것이고,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사실은 뭐 교회 안에서 한다면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가치관들이 확인된다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가치관들이 오히려 드러날 수 있는 질문들이나 또 나눔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서로 가치관을 맞춰서 갈 수 있는가 하는 관점을 오히려 좀 갖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연애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 우리 청년 세대 때 지금 결혼 정년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시원하게 좋은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맑은 샘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기억하셔서 오늘도 맑은 샘 프로젝트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물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